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장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 달러 위까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못 잡고 그냥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아마 간혹가다 계실 거고, 일부 차트리스트들 분들 같은 경우는 5만 달러가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폭락장이 올 거예요. 아니면 5만 달러가 넘어가면 폭등장이 올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 다 51%냐, 49%냐, 이 말이거든요. 사실 그게 다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의미는 없어요. 거기다 의미 부여를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과연 이 시장을 핸들링하고 있는 진짜 큰 고래 세력이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약간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영상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 코인들도 아마 분명히 거기 포함돼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요즘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가장 크게 주고 있는 코인 두 개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는 솔라나, 하나는 루나 코인. 이 코인들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가격이 어땠냐면 1.45달러 솔라나, 루나가 0.53센트. 예, 53달러. 그래서 1달러가 채 안 됐었죠. 루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건 작년에 여기에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 올해 초만 해도 여기에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이 아마 가장 수익률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들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례라는 게 다 와요. 예, 순서적으로 다 오니까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포브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포브스 크립토가 또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근데 포브스에 여기 코인에 관해서 몇십 개 정도 되는 코인을 설명을 하고 수치 데이터, 그러니까 이 가격에 관해서 히스토리 라인업을 올려놨다, 이런 얘기를 포브스에서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무슨 이치하고 똑같냐면, 매일경제에서 크립토 섹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매일경제에서 주식시장 같이 이 코인에 관해서 이 코인은 어떤 거고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나, 자,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거를 취급한다는 자체가 저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했고, 앨런 머스크가 12월 7일 날 이제 한마디를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는다면 문명은 붕괴될 거야, 멸망할 거야라고 앨런 머스크가 이제 직설적으로 이 말을 하는데, 이 의미가 사실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했던 의미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구가 쪽수가 많은 나라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관련돼 있는 코인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서구 유럽에 있는 선진국이라는 그런 국가들도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그리고 여성들도 이제 본인의 연봉이 올라가고 자립자족이 가능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진짜 높은 사람들은 결혼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들도 저는 아니지만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시기를 약간이라도 놓친 사람들은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서 어떤 서구 사회나 서구 선진 문명, 스웨덴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벨기에도 그렇고 동거는 하는 사람 많은데 자녀를 안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의식이 계속 올라가고. 근데 신흥국들은 GDP, GNP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순풍순풍 애를 많이 낳죠. 지금 중국도 인구가 감소하려고 하는 찰나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어쨌건 이런 얘기가 이제 국내 미디어상에 아마 여러분들이 TV에서도 아마 이거를 이제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지가 좀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제 영상에서는. 근데 중국이 2030년에 미국 제치고 경제 규모 세계 1위를 달성할 거야. 이게 그래서 연합뉴스에 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연합뉴스 말고도 네이버나 각종 미디어에 아마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어떤 내가 싫어하는 어떤 거에 의미를,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어디 다닐 때, 어디 만약에 뭐 직장을 다니고 막 그럴 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 싱크탱크 분석에 의해서 새해 세계 GDP 100조 불, 그리고 현재 뭐 10위에 한국이 있다. 26위. 2026년에는 11위권이다. 2036년에는 12위권 정도에 갈 거야. 뭐 이게 한국한테는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쨌건 중국하고 인도에 관해서 뭐 깊이 있게 좀 늦기 전에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건 저는 네오코인하고 온톨로지, 네오코인은 좀 비중이 많은데 온톨로지는 거의 뭐 아주 조금 가지고 있어요. 0.1%도 안 되게 갖고 있는데 네오코인은 좀 가지고 있는데 보험상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도는 WRX 코인을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분명히 그 결과는 나올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관점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향후 어떻게 될지. 그래서 미국이 결국 2030년에는 중국의 경제 규모 세계 1위를 내줄 것으로 진단했다. CEBR은 미국의 올해 GDP 성장 폭이 예상을 웃돌았다면서 1년 전 제시한 2028년보다 역전 시점을 2년 늦춰 잡았다. 어쨌건 시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1, 2년 차이일 뿐이지 이 방향성은 아마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하여튼 근데 여기 뭐 CBR 말고도 OECD라든가 UN에서도 아마 이거 똑같이 아마 발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세계 4대 회계법인인 PwC라든가 아니면 세계 1위 헤지펀드 자산운용사인 블랙락도 마찬가지로 이 관점에 관해서는 거의 100% 동일하게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갈 거고, 저도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2018년부터 영상에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 이제 한마디 중요한 게 나오거든요. 2025년과 2030년에는 다소 둔화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4.7%를 유지하고 2030년에 2035년에도 3.38%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노인 인구가 급속화되고 청년 인구가 파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GDP, GNP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반해서 중국이라든가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확장해서 치고 나가서 전 세계 GDP, GNP 쉐어는 그쪽에서 아마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려나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내년에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 연준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 CBR 부회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20년에 세계 경제의 중요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대처다. 정책 기조를 비교적 온건하게 조정해 근본 요소들을 통제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2023년과 2024년에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에 폭망장이 올 거다, 폭락장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뺐죠. 뺐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저도 이분 말씀에는 동감을 해요.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가 진짜 주택시장의 폭락이나 아니면 뭐 주식시장의 폭락을 두려워할 때는 내년이 아니에요. 내년이 아니라 2023년이나 2024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훗날 얘기니까 한 1년 후 얘기니까 그건 이제 뒤로 밀어두시고, 어쨌건 그러니까 영국 싱크탱크 부회장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다. 그건 짚고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베리 실버트가 예전에 이제 했던 말을 상기해서 이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로 올라가냐, 뭐 50만 달러가 갈 거냐, 왈가왈부 사람들 견해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폭등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유튜브도 방송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가격이 막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면 많은 사람들, 방송을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휩쓸려서 또 사람들은 좌지우지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큰 기회를 놓치고 내 인생을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떠다니는 종이배 같이. 근데 항상 기준을 어디다 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은.
사람 보는 눈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데 2012년도에 비트코인에 투자했었던 베리 실버트가 2019년 7월 16일 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해서 정부도 필수적인 인프라로 한 스텝 다가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닝 산업에 관해서 금융 어떤 그 배가 되는 어떤 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닝 산업에 관해서 결국 스스로 해야 될 거다. 그런 때가 올 거다. 올 수도 있다. 뭐 마이트라니까 그러니까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정부는 마이닝 산업에 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거다. 이 문장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되고 미국이 이제 먼저 이렇게 실시를 할 거고 다른 세계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하게 아마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into 마이닝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마이닝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닌 거고 포코인을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처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외에도 포코인에 집중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더리도 비트코인 위주의 어떤 그 인프라를 깔아놓긴 했지만 파운더리도 분명히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움직이는 포코인들 있죠.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코인들 있죠. 포코인들 지금 현재인 채굴 코인들 그 코인들도 아마 다각적으로 아마 향후에 집중하지 않을까. 어쨌건 요게 아마 제가 보기엔 임팩이 아마 있었던 어떤 그런 트윗의 한 문단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얘기도 오늘 이제 한 번 더 할 건데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하다가 보니까 C3라는 사람이 이제 뭐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클래식과 디센트럴 랜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뭔가를 예전에 이제 뭐 어떤 칼럼을 보고 이 사람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생각에 동감을 하고, 어차피 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더리움 클래식은 미국 정부와 뭐 관련이 있다. 그리고 뭐 그레스케 자산 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미국 정부하고 관련이 있다. 몇몇 개 코인이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베리 실버트가 이제 한마디 남겨요. 호라이젠과 지캐시와 라이브 피어를 잊지 마라. 이게 정부에서 이게 아마 크게 쓰여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프라이버시에 관한 얘기를 또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프라이버시가 추가된 어떤 그 블록체인 요소에 관해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많이 그거 하지만 향후에는 아마 프라이버시 요소가 추가된 블록체인에 관해서 옹호할 거다. 추종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C3라는 사람이 이제 한마디 또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라이버시는 개인을 위해서 사실 좋은 게 아니라 프라이버시 확립이 된다는 자체가 사실 정부 측면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과 같은 게 되게 뭐냐면 정부에서 CBDC를 무한으로 발행을 하려면 이 프라이버시 기능을 반드시 본인들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들이 프라이버시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에 관해서 정부가 양날의 검이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반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본인들한테 더 필요한 기술이고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라이젠이나 지캐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마 수용이 될 거예요. 베리 실버트도 분명히 정부하고 이제 관련해서 그런 언급을 예전에 이제 기사에서 했었던 거를 이제 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XRP에 관해서 한마디 이제 짚고 넘어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 C3라는 사람은 본인이 XRP에 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다. 그래서 본인도 뭐 이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근데 XRP에 관한 왜 언급을 안 하냐고 이제 베리 실버트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리 실버트가 이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리플 이거 뭐 큰 회사다, 좋은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어. 근데 XRP에 관한 어떤 그 상품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어. 근데 회사는 굉장히 불리시해. 굉장히 커질 거야. 크다, 굉장한 회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토큰에 관해서 지금 뭐 보육하고 있어. 그래서 뭐 이게 뭐 XRP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C3라는 사람이 이제 밑에 문장에 제가 그거는 캡처를 안 했는데 못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리플사와 XRP사에 관해서 같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리플사가 XRP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리플사가 만약에 향후에 엄청 커진다면 XRP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니까 베리실버트가 yes, 오브 코스란 얘기를 해요. 물론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남기셨어요. 새벽녘에. 근데 그 댓글에 보면은 어떤 유튜버 분이 XRP는 어째서 가격이 얼마 이상 안 올라갈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는 그분의 견해죠. 그분의 견해고 이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리플은 스위프트 2.0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 페이먼트 시스템을 전체 아우러르는 게 현재 스위프트 1.0이에요. 스위프트 2.0이란 얘기를 여기 이렇게 는이라는 얘기를 2016년 9월 16일 날 했단 얘기는 이게 향후 페이먼트 시장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싸잡을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이미 이 사람은 2016년 9월 16일 날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리플사에 관해서 DCG에서 이미 포트폴리오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리플사에 투자하는 거는 또 글렌 허친스라고 이사죠. 그 사람이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유튜버들한테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유튜버들한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선택하세요. 스스로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게 맞다 틀리다는 그거는 뭐 시간이 말을 해줄 거고 스스로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틀리다라고 말하면 그게 틀린 건가요? 그 사람이 이 전체 시장을 핸들링하는 사람인가요?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 전체 시장을 핸들링하는 사람이고 글렌 허친스라는 사람은 이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나스닥이나 막 이런 데도.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 그거는 이제 뭐 당신의 선택이죠. 제가 뭐라고 말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 얘기를 올리니까 밑에다가 이제 누가 한마디 남겨요. 왜 이게 보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을 어떻게 넘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한마디 남기거든요. 영원 불변하다. 예. 변하지 않는다. 영원 불변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베리실버터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이거를 오늘 아침에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되게 커요. 자, 이더리움은 2.0으로 이제 넘어간다. 자, 2.0으로 넘어가면서 채굴에 관한 알고리즘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채굴자들이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버질 그리피스라는 이더리움 측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5년 3개월 동안 있었던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베리 실버트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변하는 게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장점인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통해서 인프라를 확장하고 2.0으로 넘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디앱이나 여러 가지 코인들하고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포스로 넘어가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제 단점이 되는 요소를 이더리움 클래식을 통해서 보완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연결고리를 제가 보니까 베리 실버트는 거기서 연결고리를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뭐 시세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말을 해줄 거고 이 사람은 일관성 있게 본인이 뭐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말 바꾸기를 안 하는 편인데 저도 말 바꿀 생각은 없어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건 뭐 끝까지 지켜보시고 중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남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시세에 휘둘려가지고 결국엔 자기 복을 차버리는 것도 본인의 그릇이며 본인의 마지막 운명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뭐 디센트럴 랜드를 예를 들어서 뭐 100원에 샀다가
뭐 300원에 판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루나를 300원에 샀다가 1000원에 판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뭐 타이밍과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예.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